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는 강춘호 강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중국의 틸트로터 드론이 되겠습니다. 같이 지문 부문이 있는 곳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 드론, 그 중에서도 이제 틸트 로터를 달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응원 지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제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국은 오스프리기와 같은 소형 무인기, 거대한 오스프리기와 같은 무인기를 제작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학자들은 10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시속 340마일로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miles per hour 시속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엔지니어라는 말이 있죠. 엔지니어라는 말이 이제 군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군부대에서는 공병을 뜻하죠. 그런데 이게 꼭 군에 있다고 소속됐다고 그래서 꼭 다 공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인 신분에 군무원이라든가 그런 신분으로 어, 기술자들도 있고 공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군인 계통으로서 combat engineer 이렇게 하면 뭐 그대로죠. 전투 공병인데 civil engineer 이쪽으로 가면 civil engineering은 이제 우리가 토목공학이라고 흔히 일반 민간에서 이제 쓰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전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비전투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루는 그런 공병 분야가 되는데요. 이게 토목공학이 아니라 이제 군에서는 시설 공병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론과 UAV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내지 Uncrewed Aerial Vehicle 이렇게 해서 무인 항공기를 뜻하고요. 이렇게 드론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드론은 대개 소형 무인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라는 말을 지금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소형 무인기가 아니죠. 지금 보면은 상당히 거대한 규모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중국의 한 항공 업체가 대형 가변 회전익 무인기의 시제기를 최초로 제작했는데 이는 2톤의 무게를 탑재할 수 있다고 현지의 안후이 성에 있는 현지 보도에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이 이제 시제기라고 해서 시험 삼아 처음에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식이거든요. 테스트 용도로. 그래서 프로토타입 시제품인데 이제 항공기니까 시제기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이제 동사로 이런 식으로 동사로 써서 동명사 형태로 바꿨죠. 그러면 시제화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로컬도 이제 적어도 한 세네 가지 정도 해석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미국인의 시각에서 중국에서 중국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한 보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지가 되겠는데 음, 이 정도가 이제 아마 제일 유의하셔야 되는 문구가 아닐까 합니다. 어,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자체 이렇게 해서 로컬, 지방 이렇게 들어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뮤니시패리티라고 하죠. 지자체 같이 엮어 주시면 되겠고 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local, state, federal 이런 식의 조합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자체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쪽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 그리고 중국에는 프로빈스가 성인데 한국은 당연히 도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주로 주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주를 그쪽에서는 프로빈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가변 회전익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 틸트 워터라고 해서 저게 틸트라는 게 그 기울일 수 있다는 얘기죠. 까딱까딱. 워터가 이제 회전익인데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주로 헬기에 이제 회전익이 달려 있죠. 그런데 가변 회전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지금 무인기 한 대가 놓여 있는데 이게 지금 위아래로 그 양력을 이용해서 뜨고 내리고 그 이착륙을 할 때 일반 헬기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이게 앞뒤로 기울어지면서 일단 이륙을 하고 나면 뒤로 바람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일반 항공기의 날개처럼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변 회전익이라고 합니다. T-Trotter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랴닝 R6 그 6000이라는 그 명명되어진 이 무인 항공기는 셴젠의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가 개발 중에 있는데 이 업체는 그 우후시에 소재한 그 자체 그 작업장에서 해당 시제기를 조립해 왔습니다. 언맨드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UAB 하면서 언맨드하고 언크루드를 같이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언크루드를 무인으로 비군사 쪽에서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맨드와 똑같은 의미로 언크루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지의 그 매체인 우후 통신의 한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이 보도를 어, 이 우후시 그 정부가 그 공유를 했는데 이 무인기는 그 금요일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울렛 정확히 하면 뉴스 아울렛 내지 미디어 아울렛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요. 지금 원어민들이 이렇게 뉴스와 미디어 이런 것들을 떼고 그냥 아울렛이라고 정말 많이 씁니다. 이 아울렛이라는 건 사실 그 언론 매체 쪽에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어, 좀 염두에 꼭 두시면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리포트가 나왔고 뉴스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야닝 R6000 또는 란타넘 섀도우라는 기종명을 달고 있는 이 무인기는 설계상 최대 이륙 중량이 약 13,000파운드에 달하고 4,400 최대 4,400파운드의 중량을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가 밝혔습니다. 네, 싣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륙할 때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 그와 이제 그 대신에 어, 10명의 한 번에 10명의 그 탑승객을 최대 10명의 탑승객을 태울 수가 있다고 우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중량 대신에 이제 뭐 그 승객 수로 이제 그 대안으로서 대체 그 대신에 이런 의미로서 쓴 거고요. 네,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가 의도하는 바는 이 무인기가 어, 최대 시속 340마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어, 최대 항속 거리는 2,400마일이 되고 그리고 최대 25,000피트의 순항 고도를 발휘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인지라는 말이 군 쪽에 나오면 어, 뭐 사실 군자 쪽만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공통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륙해서 날아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뜻하는 항속거리라는 게 있고요. 총을 쏘거나 하고 그럴 때는 그 사거리 있죠? firing range라고 이렇게 쉽게 좀 써주거나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그냥 range라고 사거리도 나오죠, 많이. 그래서 사거리, 그다음에 항속거리, 그리고
슈팅 레인지 이렇게 해서 사격 훈련장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건 뭐 군사 쪽도 마찬가지고 민간에도 사격 같은 거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럴 때 훈련장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꼭 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어떤 군사적 맥락에서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레인지. 자, 네. 이 랴닝 그 R6000 그 기종에 대해 그 기종이 독창적인 것은 음,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의도된 그 무인기라는 것인데 그런데 훨씬 헬기보다 훨씬 더 그 높은 훨씬 더 그 빠른 그 속력을 낼 수가 있고 이는 현대적인 그 군용기의 성능 그 성능 보다 앞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대기의 예로는 그 벨 보잉사의 그 B-22 오스프리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근현대라고 해서 군대에서 이제 마더니 쪽을 쓰게 되면 주로 마더니제이션 군의 현대화라고 쓰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꼭 현대가 아니라 중세에서 그러니까 이 그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근대가 있죠. 그때 이 마더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를 확실히 구분해주고 그 구분해주려면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modern day라는 표현은 현대를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military aircraft라고 이렇게 썼는데 군용기죠. 군용기 말 그대로. 그런데 이걸 그냥 warplane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warplane, 군용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스피드가 속력과 속도를 꼭 구분해서 이 속력은 단순히 이제 빠르기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벨라시티는 물리학 쪽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빠르기 플러스 위상 변화라고 해서 얼마만큼 옮겨갔느냐 그 개념이 포함된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 여기서 하나 더 챙겨 두실 게 이런 물리적인 그 달리는 차량이라든가 비행하는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의 속력 속도 말고 작전의 속도라든가 그런 단순 묘사적인 표현의 속도는 이걸로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이 스피드나 템포나 페이스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작전 속도 그러면 pace of operations 이런 식의 표현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의 회전 가변익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